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낙관론에 강한 상승을 보이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6,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 연락을 받았고 양측이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투심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지수 상황은 어떤지 함께 열어보시죠.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투톱이 지수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증권, 금융주들도 강한 모습 보이면서 현재 시간 3.42% 오른 6,00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전업종에서 빨간불 켜내면서 2.17% 오른 1,12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부터 5,9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강한 출발을 보인 코스피입니다. 상승폭을 키우더니 6,000포인트 재탈환에도 성공했는데요. 여전히 강한 모습 이어가면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개장부터 1,100포인트를 넘어서 1,120포인트 선에서 출발했는데요. 오늘 1,125포인트 선까지 오르면서 고점을 높였고 꾸준히 상승폭 유지해가면서 현재 시간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수에 나서는 코스피입니다. 돌아온 외국인이 현재 6천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조 8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 이어집니다. 코스닥은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 차이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탐색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수급 변동이 계속되는데요. 현재 시간 외국인이 100억가량 소폭 사들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321억 원 순매도 보입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전쟁 낙관론에 10원 넘게 하락하면서 외환시장이 열렸습니다. 고점에 비해서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0.16% 내린 1,482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이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 재개 기대감과 올해 1분기 호실적 전망에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이 종전협상 결렬 이후에도 여전히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6,000선을 재돌파하는 등 반등에 성공하자 증권주에 대한 투심이 집중됐습니다. 한면 호실적 기대도 이어졌는데 대신증권에서는 올해 1분기 한국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의 합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2조 7,7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4일 기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일간 거래 대금이 합산 139조 원을 기록했다며 지난 10년간 평균 국내 거래 대금이 18조 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가히 역대급 수준이고 1분기 일평균 거래 대금은 전년 동기 대비 353% 증가한 66조 6천억 원으로 압도적인 수준을 기록했다며 실적 호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간 증권주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미래에셋증권이 10%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71,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갑니다. 5.7% 오른 2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이 북미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를 확보하며 수주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LS일렉트릭은 북미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공급 프로젝트를 위한 1억 1,497만 달러, 우리 돈 약 1,703억 원 규모의 판매 및 공급 계획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의 3.4%에 달하는 규모로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북미 빅테크 데이터 센터 관련 누주 수적은 약 5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LS일렉트릭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북미 메이저 빅테크 기업이 구축하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 수 배전반과 배전 변압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계약 규정에 따라 수주 대상은 비공개지만 업계에서는 고객사가 아마존 웹서비스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LS일렉트릭 관계자는 북미를 거점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LS일렉트릭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일렉트릭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68% 오른 18만 5,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장기재생 플랫폼 전문기업 로킷헬스케어가 아랍에미리트 투자기관과 손잡고 합작법인 설립에 나섭니다. 로킷헬스케어는 아랍에미리트 왕실계 투자기관인 마스터 인베스트먼트 그룹과 지분 직접 투자 및 UAE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앞두고 UAE 라스 알카이마 왕실의 왕자 압둘러 CEO는 로킷헬스케어 본사를 직접 방문해 장기 재생 및 영노화 기술력을 직접 검증하고 향후 사업 비전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상세 본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공장 및 합작법인 설립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설립 예정인 중동 합작법인을 위해 마스터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약 2천만 달러, 우리 돈 300억 원 규모의 자본을 투자하며 로켓 헬스케어는 AI 장기 재생 플랫폼 핵심 기술을 현물 출자해 기술 투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간 로켓 헬스케어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헬스케어가 이번 소식에 7% 넘게 급등하면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만 3,500원 선 지나갑니다. 전쟁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약 한 달 반 만에 6,000포인트에 복귀한 코스피입니다. 시장 전반에 종전 낙관론이 펼쳐지면서 반등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이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6천선을 탈환했습니다. 정확히 전쟁이 터지고 나서 3월 첫 거래일에 6천선이 거의 첫째, 둘째 거래일에 거의 붕괴가 됐죠. 그 뒤로 오래간만에 앞에 6자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자, 전쟁에 대한 이제 마인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어쨌든 끝날 것이다. 그 기간이 언제일지는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쟁은 끝나가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중론인 상황이고요. 뭐 이번 주에 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을 위해서 또 물밑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저희가 긴장을 해야 할 것은 이러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대비를 하시면서 뭐 무조건 지금 6천 뚫었으니까 계속 우상향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보다는 이런 변동성을 대비하면서 또 뭔가 돌발 변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시장의 상승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 많은 업종들이 올라갑니다. 반도체도 올라가고 뭐 대부분의 증권주도 올라가고 많은 상승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에 우리가 또 좋게 봐야 할 업종으로 하나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 업종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도 좋은 종목 몇 개를 추려봤으니까요. 앵커 브리핑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전력기기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뭐 관심이 많으실 거고, 뭐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니까 증권주도 관심이 많으실 거고, 뭐 상법 개정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글로벌 트렌드도 따라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전쟁 중에도 주가가 꺾이지 않았던 그런 업종이 뭐냐? 결국에는 전력기기잖아요. AI 데이터 센터발 이 전력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력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수요가 펼쳐지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전쟁까지 펼쳐지니까 이 전력 에너지가 더 중요해진 상황. 그런 좋은 수혜를 다 받고 전쟁도 이겨내면서 지금 전력기기 주들은 계속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권사들, 투자은행들이 전력기기, 우리나라 코리아 전력기기들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유안타증권이 전반적인 전력기기 업종을 분석을 했고 종목별로, 회사별로 또 분석하는 리포트까지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을 봐야 할 때 곧 이제 실적 발표, 실적들이 나올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분기에는 실적이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끊이지 않는 수주 소식과 수주의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수주가 증가하게 되면 이것이 향후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이것이 회사의 이익과 밸류에이션을 다시 평가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고단가 수주 잔고가 확대되고 이게 매출로 인식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서 이익 레벨이 상승되면
당연히 주가는 재평가해야 되고 주가의 목표를 높게 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유한타증권에서 정리한 표였는데요. 차트였는데 자, 지금 시장이 어쨌든 전쟁 때문에 한번 주가가 출렁거렸잖아요. 그러면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R도 약간 낮아졌고요. 그런데 전력기기도 어쨌든 잘 지키고는 있지만 최고점일 때보다는 전력기기도 역시 12개월 선행 PR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시죠? 코스피 대비해서 프리미엄,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전력기기가 프리미엄을 얼마나 받는지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그전에는 이 갭이 매우 컸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전력기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수가 내려가고 선행 PR이 낮아지니까 프리미엄이 거의 이제는 부합하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고평가됐던 것이 전반적인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과 손바뀜이 나오면서 이 프리미엄이 약간 꺼졌고 다시 한번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만약에 수주와 실적들이 개선된다면 다시 한번 고평가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유한타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탑픽은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은 산일전기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LS일렉트릭을 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LS일렉트릭 빅테크에 대한 고객 확대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아마도 아마존과 1,700억 원 정도의 배전반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계약 체결 전에 500억 원 규모의 선주문을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했답니다. 그만큼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전력기기가 빨리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약 체결을 하기도 전에 선주문으로 미리 좀 땡겨야겠다라고 아마존 웹서비스가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초고압 이런 배전 관련된 초고압 변압기 시장뿐만 아니라 LS일렉트릭이 뭡니까? 중저압 배전반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잖아요. 차단기라든지 개폐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런 중저압 배전반도 지금 초호황이다.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저압 소형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전력기기 공급이 지금 극심하게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한번 또 미루어서 유출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LS일렉트릭은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관세 안내도 되고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내는데 12에서 15주 정도의 납기에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실적이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미국에서 바로 생산을 하게 되면 미국의 빅테크들한테 그냥 2주 이내로 바로바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바로바로 매출로 인식이 되고 그게 실적 개선에 분명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던 글로벌 배전반 시장, 중소형 이런 전력기기 시장도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LS일렉트릭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러면서 유한타증권에서 LS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아마존을 시작으로 해서 얼마 전에 테슬라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마존, 테슬라 이런 빅테크의 수주가 계속 나오니까 추가적인 빅테크들의 수주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기존의 전력기기 업체 대비해서 높은 멀티플을 좀 적용해야 한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런 아마존이나 빅테크들의 수주가 나올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보면 멀티플을 더 줘도 된다라는 거죠. 실적이 개선되면서 PER이 49배, 36배까지 조금 내려가는 수준인데 이걸 2028년 EPS로 선행으로 땡겨서 타겟 PER을 42배 정도까지도 적용해주면 되니까 충분히 더 높은 밸류를 줘도 된다. 지금 가격이 비싼 게 아니다라고 유한타증권에서는 평가를 하면서 LS일렉트릭이 26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 또 하나 탑픽 아까 말씀드렸던 게 효성중공업이죠. 효성중공업도 좀 체크를 해보면요. 효성중공업이 요 대표적인 1분기 실적에 그다지 기대치만큼은 안 나올 거다라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1분기는 그런 착시 현상에 의한 이 실적의 기대 미스이고 2분기가 되면은 이제 기대가 더 커질 거다라고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분기, 3분기를 지나면 더 이것이 실적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아까 배전반 이야기 LS 일렉트릭이 중소형 쪽에서 선전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초고압 변압기에서는 엄청난 수요와 지금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뚜렷하게 효성중공업의 실적을 개선시켜 줄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냥 단번에 목표 주가를 42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높게 제시를 했고요. 이러면서 2월에 이미 7,800억 원 정도의 초고압 변압기 수주를 했고 1분기에만도 2조 원의 수주 잔고가 있다. 근데 이게 회계적인 인식 시점 영향 때문에 1분기에는 반영이 안 될 것이고 2분기부터 매출에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LS 일렉트릭 비교해 보셨지만 효성중공업의 PER이 이렇게 선행 PER로 봐도 분명히 아까 LS 일렉트릭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예상 PER이 31배 나오고요. 내년이 19배가 나오니까 지금 현재 가격을 치더라도 주가가 단가가 4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러니까 비싸 보이지만 PER로 계산했을 땐 오히려 LS 일렉트릭보다 저렴하다라고 효성중공업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유한타증권은 그래서 효성중공업 목표 주가 4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LS 일렉트릭이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100만 원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그 전에 액면 분할을 딱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죠? LS 일렉트릭이 어제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 액면 분할을 하니까 지금 거래량이 확 늘었어요. 거래량이 거의 3배 가까이 그 전보다 3배 가까이 거래량이 늘면서 좋은 업종이고 실적이 잘 나올 거고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대세를 따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확 붙으면서 주가가 쫙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효성중공업도 액면 분할 좀 하면 안 되냐라는 주주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효성중공업이 뭐 선전은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안정적으로 우상향은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한 주에 400만 원이 된다. 400만 원이 되면 세 주만 사도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까지는 효성중공업이 액면 분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계획이 없다. 우리는 그냥 황제주로서의 가치 프리미엄을 더 끌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한 언론의 이야기를 통하면 효성중공업 관계자들이 투자자들의 액면 분할 요구를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스탠스가 약간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액면 분할 없다라고 했는데 액면 분할 요구를 알고 있다라는 식의 스탠스가 바뀌었으니까 LS 일렉트릭 따라서 효성중공업도 액면 분할하고 주가가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해상 봉쇄를 전격 개시했다. 미국 해군은 현지 시간 오전 10시, 한국 시간 오후 11시부터 봉쇄 작전에 돌입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정면 대응이었다. 이번 조치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적용됐다. 미국은 동맹국 지원 참여도 예고하며 다국적 해상 통제 확대에 나섰다. 에너지 수송로를 차단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합의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60% 농축 우라늄 약 440kg 확보 사실을 언급하며 핵무기 전환 가능성을 압박했다. 핵 포기 없이는 합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봉쇄 속에서도 하루 34척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미국은 긴장 완화 신호라고 평가했지만 쿠바를 다음 대응 대상으로 거론하며 전선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동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6,000선 위에서 저희가 또 방송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6,000포인트 넘어갔는데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 선정을 해볼지 첫 번째 박근호 의원님이 선택해 주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증권주입니다. 오늘 뭐 증권주들이 불이 붙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코스피가 다시 6,000선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식 투자, 전쟁 때문에 거래 대금도 약간 줄어들었고 약간 주춤하시던 분들이 이제 다시 또 열을 올리실 것 같습니다. 뭐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고 증권주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더 상단을 열어놔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증권주 6,000포인트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네네. 있죠. 오늘 증권주가 사실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어제쯤 약간 그 예고가 된 듯한 느낌이 좀 있었죠. 네네. 어제 증권주들의 이제 전망치가 실적 전망치가 나왔는데 3개월 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증권주들의 실적은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치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70%가 평균적으로 세 달 만에 좀 늘었죠. 이제 실적 기반에서 주가 흐름이 잘 뽑아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중동 전쟁 때문에 하루 걸러 한 번씩 뭐 서킷이나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시장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증권주들의 실적을 위로 좀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 관련주 그리고 원픽으로 생각하는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주들 이제 실적 시즌을 도래했는데 증권주들의 실적도 뭐 기대가 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증권주들이 실적을 얼마나 찍어줄지도 매우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몇 개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증권주들 어떤 거 좋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네, 일단 미래에셋증권이죠. 이제 네. 실적으로 보나 주가 흐름으로 보나 당연히 그동안의 대장주였고 앞으로도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원픽은 좀 다른 종목을 고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 증권주의 모멘텀보다도 이제 스페이스X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다른 증권주 대비해서 흐름이 좀 약간 다르긴 하죠. 셀 때는 조금 더 세고 일단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관련돼서 전체 미래에셋 그룹주에서 한 절반 정도 2천억 정도 투자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신 상황이고 바로 이 부분이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실적에 이제 평가 이익이 반영이 되면서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시장은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무려 1조 원을 넘겨서 1조 2,200억을 넘길 거라고 이제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투자를 잘한 것도 영업이긴 하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 증권주들의 실적을 상향시키고 있는 브로커리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 알파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에셋증권은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시장에서 이제 나온 이슈인데 이게 실현 가능하면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받을 것 맞아요. 같은데 스페이스X를 국내 IPO를 하겠다라고 이제 좀 법을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절차상으로 가능한지. 스페이스X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IPO 할 때 전체 물량이 시가총액이 아니라 이제 주식을 공개하는 물량이 115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7조 원 정도를 띄워와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직접 이제 어떤 IPO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지금 뭐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청약 대금이 몰릴 것으로 그렇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이 부가적으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최근에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두 가지 이유가 또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플로우 트레이딩이랑 마켓 메이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플로우 트레이딩은 뭐냐면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고객들 계좌를 이제 어느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면 수익이 많이 나는구나라는 건 이제 증권사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증권사들이 따라서 사는 걸 이제 플로우 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켓 메이킹은 어떤 유동성 공급하는 LP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삼성증권을 준비를 했는데요. 삼성증권을 시장에서 표현하는 이제 한 줄 평은
고액 자산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증권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라는 앞글자 때문에 어떤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를 해서 뭐 그럴 리는 없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증권사든지 망하더라도 그 증권사를 사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영향이 없죠. 주식은 예탁원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돈은 증권회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증권금융이라는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사실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초고액 자산가 기준이 있는데요. 한 30억 정도 이상 운영하는 사람들을 이제 고객들을 초고액 자산가라고 하는데 이 초고액 자산가가 우리나라 이제 작년 기준으로 거의 한 5천 명 정도를 넘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들 순위를 보면 HTS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1위가 키움, 그다음에 2위가 미래에셋, 3위가 의외로 삼성이거든요. 또 삼성도 해외 증권 쪽에서도 상당히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삼성증권을 한번 관련주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금융주들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내용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제 배당 성향이 중요한데요. 배당 성향 5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분리과세가 가능하냐, 분리과세 가능한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형 이 증권사들을 위주로 살펴보고 계신데요. 그러면 탑픽 종목이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미래에셋 증권의 이제 1위를 빼앗겨서 상당히 좀 서러운 증권사. 기존에는 뭐 부동의 1위였었던 키움증권을 한번 좀 준비했죠. 키움증권을 시장에서 이제 한 줄 평으로 한다라면 앞서서 삼성증권은 고액 자산가가 1위지만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자 이용 1위로 이제 볼 수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단 73%, 일단 전분기 대비 이제 증권사들은 사실 비수기 성수기가 없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분기 대비가 중요하죠.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65% 증가한 영업이익이 이제 4천억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면 대단한 실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들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수수료를 내는 것도 가장 큰 돈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미수 신용을 쓰실 때 내는 이자들, 이제 신용 공유와 관련돼서도 상당한 이제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증권사들이 바로 이걸 타깃으로 하는 거죠. 이 신용 공유 잔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만으로도 2천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발행어음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증권사가 이제 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음을 발행을 해서 돈을 조달을 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3조 원, 자본금 3조 원 이상만 되는 증권사들만 가능한데 키움증권 작년에 받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해서 오늘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때문에 좀 강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존에 이제 키움증권 증권주 대장주로서 시장에서 이제 증권주 전체적으로 상단에 위치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해서 원픽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봤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가는 뭐 지금 현재 가격 나쁘지 않고 목표가 53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으로 딱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키움증권 선정을 해주셨고요. 증권사들의 실적이 과연 이번 실적 시즌, 어닝 시즌 얼마나 나올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좋은 종목, 증권사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확인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또 박근호 위원이 선택한 돈 되는 섹터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는 더마 코스메틱을 좀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코스메틱, 화장품,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그런 코스메틱,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죠. 피부 과학과 화장품을 융합을 해서 만드는 이런 산업인데, 자 그러면 뭐 이쪽은 어떤 모멘텀들이 최근에 있을까요?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좀 좋긴 해요, 그죠? 네, 화장품주들이 바닥은 거의 좀 잡은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죠. 이제 화장품에 대한 이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보더라도 이제 뭐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면 그래프 쫙 그려놓으면서 뭐 30년, 50년까지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그래프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화장품주들도 성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화장품 시장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이 더마 코스메틱과 관련된 부분들이 오히려 화장품의 성장률을 훨씬 앞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더마 코스메틱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한 글로벌 65조 원 정도 된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게 앞으로 2030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122조 원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 연평균 성장률 한 9%, 10% 내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K-뷰티와 제약 바이오가 합쳐서 이 더마 코스메틱 분야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글로벌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률을 좀 높게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뉴스 플로우도 굉장히 많이 뜨고 관심이 많은 코스닥 그 액티브 ETF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네네. 이제 자산운용사들은 이제 앞다투어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 타임폴리오 코스닥 액티브에서는 이 화장품 주를 지금 비중 1위로 지금 삼아놨거든요. 실리콘2를 지금 매출 비중 1위로 펀드 네네. 내에서 잡아놨는데 이 실리콘2를 그 펀드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잡아놨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K-뷰티에 대한 비율을 전반적으로 좋게 본다는 뜻으로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더마 코스메틱의 퍼포먼스가 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실적 시즌 역시 앞두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도 성장이나 앞으로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더마 코스메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들 몇 개 체크해 볼까요? 어떤 거부터 볼까요? 네, 너무 많이 떨어졌죠. 파마 리서치를 준비를 파마 리서치, 했는데요. 네. 작년에 7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반토막이 30만 원 전후죠. 일단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리스크가 줄어들었다, 안전 마진이 높아졌다 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일단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물론 리쥬란이긴 합니다만 리쥬란 코스메틱이라고 해서 이제 더마 코스메틱 분야에 진출을 했는데 이게 세포라의 공식 입점이 됐죠.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들 강남에 있는 세포라 매장을 가시면 우리나라 그 K 뷰티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입점이 돼 있는데 그 우리나라 세포라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APR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파마 리서치 리쥬란 코스메틱이 아마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리쥬란 같은 경우는 경쟁이 심화됐다는 것은 리스크긴 합니다만은 이제 파마 리서치한테 숙제를 줘야죠.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어떤 실적이나 숫자로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해내는 우리는 아직 굳건하다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실적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첫 번째 종목을 골라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역시 뭐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생각이 날 정도로 LG 생활건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LG 생활건강이 2005년도에 2만 원이었습니다. 2만 원, 3만 원, 2005년도에. 근데 21년도에 170만 원까지 올라갔죠. 종목이죠. 실질적으로는 이게 퍼센트로는 5,500%에 해당하는 이제 상승인데 우리나라 기록 갖고 있는 종목이죠. 69분기 연속 성장하는 기업. 왜 LG 생활건강이 성장을 했고 왜 LG 생활건강이 과거의 영광을 못 되찾고 있는지 한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면세점이죠. LG 생활건강 화장품은 면세점에서 굉장한 매출을 기록했던 화장품이고 지금은 그 면세점이 과거와 같이 어떤 뭐 화랑세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생활건강이 화장품주들 중에서 구조적으로 좀 약간 다시 올라가기 힘든 구조를 갖고 네. 있습니다. 느낌도 좀 약간 시니어 느낌이 좀 약간 강하긴 하죠. 이제 이 LG 생활건강이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이 더마 쪽에 굉장히 좀 노력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600억 정도 이제 연구개발비도 투여를 좀 했고 작년에 일단 대표적인 브랜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피지오겔이나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만든 브랜드죠. 이제 CMP라고 해서 인수를 해서 요 두 브랜드로 일단 더마 쪽으로 한번 퍼포먼스를 내보겠다. 이게 이제 LG 생활건강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생활건강, 파마 리서치 두 종목도 공교롭게 또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 더마 코스메틱에서 탑픽은 뭘로 보세요? 더마 코스메틱 탑픽은 이제 동국제약을 좀 준비를 했는데 동국제약? 더마 코스메틱의 이름과 걸맞는 기업이죠. 이제 더마 그러게요. 톨로지 이제 그 피부 과학 그다음에 이제 코스메틱 화장품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하는 화장품들은 대부분 이제 더마 쪽이라 부르긴 하죠. 작년에 올해 이제 동국제약 매출 1조 원을 이제 1조 클럽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기준으로 화장품 매출만 본다라고 하면 2,200억이 훨씬 넘었죠. 이제 2,200억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동국제약에서 가장 큰 어떤 매출을 기록하는 것은 아마 동국제약을 하면은 바로 이제 마데카솔이 떠오르죠. 이 마데카 크림이 이제 누적 판매량이 1조 원을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누적 판매 금액은 1조 원, 판매량은 8,700만 개를 팔아서 이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보다도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진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올해 북미 쪽에서 우리가 보통 올리브영 가면은 이제 외국인 이제 그 손님들 오시면은 뭔가 좀 발라보는 이제 직접 체험해보는 게 굉장히 좀 세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동국제약이 해외 쪽으로 오프라인 유통 채널도 굉장히 활발하게 늘릴 것이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위고비 관련돼서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차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드리면 최근에 좀 조정받았죠. 좀 한동안 시장에서 핫한 흐름 나오다가 연속적으로 조정받아서 가격적인 부분은 큰 무리가 없어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4,000원으로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국제약을 오늘 더마코스메틱의 탑픽 종목으로 골라드렸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돈되는 섹터인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크리스탈린하게 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수출 제한을 자제하라고 경고하며 전쟁 장기화 시 성장과 물가 충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미 사상 최악인 글로벌 에너지 시장 충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유, 가스, 비료 가격이 동반 상승했고 식량과 일자리 불안까지 번졌다. 특히 에너지 수입국과 저소득국에 피해가 집중되며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됐다. 상황을 키운 건 군사 조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해상 봉쇄를 단행하면서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됐다. 이에 이란은 보복을 경고하며 중동 전역 긴장이 재차 고조됐다. 에너지 시스템도 흔들렸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80곳 이상의 석유가스 시설 피해를 언급하며 가장 심각한 교란이라고 평가했다. 비축유 4억 배럴 방출에도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며 위기 장기화를 시사했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시장이 점점 탄력을 시간이 갈수록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5%나 상승을 하면서 시간이 점점 오후로 들어서면서 탄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023포인트까지 장중에 올랐다가 지금은 6,010포인트 선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100포인트 단숨에 오늘 넘어서 출발하면서 1,12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선물 수급을 좀 많이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오늘은 또 무려 1조 8천억 원이 넘게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도 1조 넘게 매수를 함께 해주니까 지수가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 니케이 지수가 2%대 초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세니까요. 이러면서 지수가 조금 더 탄력이 높아지고 있고 뭐 현대차도 동참하고 있고 SK 스퀘어가 지금 11%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좋은 모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동안 많이 올라서 또 전쟁 종전 이야기 나오니까 좀 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소동구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좀 점검을 해봐야 할지 시장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오늘 뭐 증권주들도 잘 가고 우주 관련된 종목도 잘 가는데 그 두 개가 겹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종목 중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또 이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가 뭐 요 4월 들어서니까 또 계속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굳이 하는 이유는요. 그동안 시장이 흔들릴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제 조금 뭔가 진정이 돼주니까 먹고 살만 하면은 다른 데 눈 돌리잖아요. 네. 시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시장이 워낙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흔들릴 때 6월 달에 스페이스X가 상장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계속 나왔는데도 알고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힘을 전혀 못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우리가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돈들이 몰리는 그런 모습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룹 차원에서 4천억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2,600조 원이라고 그러죠. 2억 달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아무튼에 그렇게 이제 되면서 상당한 그 뭐라 그럴까요? 상장 차익이라고 그럴까?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인컴이 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룹이 미래에셋 그룹은 우주와 연관이 되는 그룹이구나라는 네, 박현주의 탁월한 뭐 선배님이긴 합니다만은 대단한 그런 역량을 보여주었고 더 중요한 것은요. 물론 금융 당국과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IPO 물량을 확보를 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제공을 하겠다. 네. 될까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뭔가 어떤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 개방적인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좀 실현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이런 기대도 해보고요. 이게 되면은 막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몰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결국은 다 그 부의 효과를 누가 걷어가겠습니까? 뭐 미래에셋 증권부터 시작해서 뭐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또 회사 측에서는 바로 우주 스페이스X와 관련돼서 미국 우주테크 ETF도 곧 출시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 다음에 상장을 하고 나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리밸런싱이 필요하지만은 상장하자마자 하루 이틀 이내에 새롭게 상장되는 기업은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미래에셋 벤처가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회사 차원에서는요. 몇 년 전에 사실은 모태펀드가 제대로 바이오 쪽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되면서 소위 GP라는 거를 반납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또 허가를 받으면서 새로운 모태펀드를 구성하고 신규 IPO라든가 또 AI 혁신기업 투자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앞으로 벤처 투자 관련해서는 이 미래에셋의 움직임이 다른 여타 우리가 뭐 벤처 투자 관련된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공략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그러한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것들도 공략해보는 그런 어떤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지난 12월 달이었었죠. 12월 18일 날 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께 이 주가가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 스페이스X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뭔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고 이러한 모습이 연출될 때 여러분들께 18일 날 이제 제시해드렸던 그 가격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적으로 올라왔다가 원위시 되는 듯했던 모습이지만은 계속해서 목표가를 여러분들 모아가세요 하면서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제시해드렸던 거고 단숨에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3차 목표가 35,000원도 훌쩍 돌파하는 지난번에 33,000원까지 갔다가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시세의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을 단기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급등을 하고 일부 이익 실현하고 그리고 또 조정을 보이고 일정하게 기간 조정까지 연출됐을 때 또 공략했다가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보일 때 저점 매수하고 이런 어떤 패턴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과정들이었는데 일정하게는 이제
상장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일정한 비중은 뭐 이런 종목을 몰빵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비중에서 뭐 10%라든가 15% 정도의 비중 정도로 흔들릴 때 저점에서 매수해 놓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하시면서 4차 목표가 4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시장이 이제 조금 저희가 숨통이 트인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다시 불을 붙이는 걸 보니까 조금의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한번 반증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뭐 일단은 상장 전까지 쭉 가져가 보는 걸로 한번 전략을 짜보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우리 위원님이 뭐 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 어쨌든 조정 나올 때마다 다시 공략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좋은데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소부장 쪽에서 이수페타가 먼저 치고 올라왔고 쉬었죠.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엔비디아 GPU 거기에 또 구글의 TPU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MLB 시장 업황은 뭐 더 말할 것도 네네. 없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올해 또 내년까지 한 3,200억을 투입하면서 캐파 증설을 통해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아직도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 있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의 실적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분기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367억 원으로 33%, 영업이익도 691억으로 4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뭐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냈고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네네. M7 종목들이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탄력도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멀티플에 대한 부담감도 만회가 됐고 그것들이 중심이 되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도 급등세가 다시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스페타시스, 엔비디아와 구글의 핵심적인 그러한 어떤 그 공급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스페타도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인 가격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 짓고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12월 11일 날 바로 15만 6,600원 요때죠.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가격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거쳤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고점 이후에 10만 원에 대한 지지와 그리고 13만 원에 대한 저항 속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번 주에 13만 원 돌파하고 안착을 해준다면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로 가는 힘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주가는 이 전쟁의 파고 속에서도 장중에 뭐 96,300원까지도 갔었습니다만은 종가상으로는 10만 원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하단은 10만 원이 지지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13만 원 밑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관심 갖고 접근해 나가는 전략들이 필요하고 나는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어. 그러면은 13만 원 안착이 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오히려 공략하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놓여져 있는 자리 15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중에 이수페타시스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간단하게 볼까요? 마지막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로보티즈입니다. 자, 로봇주들이 사실 전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봇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이 될까요?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특히 현대차 그룹들이 한 2, 3% 정도의 상승을 보이니까 이제 현대차의 로봇의 어떠한 모태로서 로봇 관련주들을 움직인다. 특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신규 액추에이터 라인업 다이내믹 셀 Q 시제품을 금주에 출시를 하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한 50만 대 이상을 출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국산 휴머노이드 생태계 확장에 가속도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네.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됐어요. 올해도 한 8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뭐 160억 이상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로보티즈 지금 자리 하방을 잡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23만 원만 지지된다라면은 상승의 모멘텀 다시 한번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감사하고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 나와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내일 또 저희는 1시에 좋은 종목 더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